국토부는 원래 답변할 때 보면 완전 나이롱인 경우가 많아. 어제까지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얘기하다가 내일 가서 주무관 바뀌고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에 수렴합니다. 2랑은 다른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런 차원에서 세 번째 이야기 갈 텐데 저는 이거 보고 좀 쇼킹했습니다. 네. 자, 합의를 해서 5% 룰을 어겼대요. 그러면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 처리가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됐지만 임대차 시장은 정책에 대한 몰이해나 왜곡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압박카드로 활용해서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대가로 전세값을 많이 올려받으려고 있는 상황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이 기사에서는 대치동을 타겟으로 설문조사를 좀 하셨더라고요. 자, 집주인과 세입자 간 합의만 있으면 계약갱신 시 임대료를 5% 넘게 인상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안내를 했대요. 근데 이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배치되는 내용이라서 국토부 관계자는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가 있으면 5%를 넘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틀렸답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5% 룰을 어길 경우 임차인이 추후 문제를 제기하면 집주인이 관련된 부분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국토부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나 이거는 소송 가봐야 할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토부가 어차피 소송하는 주체는 아니고 법을 네. 만들었을지 법의 해석은 법원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나는 네. 이건 소송 가봐야 될 것 같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산 해봐. 전세 계약을 하는데 우리 애가 여기서 지금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데 적어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6년 플러스 알파를 내가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아. 절대 이사 가기 싫어. 그래서 법은 5% 상한제는 걸었지만 나는 좀 임대료를 더 주면서 이사 안 가고 이 집에서 한 8년은 살고 싶어. 내 옵션을 거는 거야. 저 이게 지금 5% 상한제한 걸렸지만 제가 30%씩 올려드릴게요. 재계약할 때마다 전세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 있으면 그 조건으로 특약사항으로 임대차 보호법에 반하는 그런 내용을 계약 쓴 거지. 그리고 실제로 올려줘서 살았어. 그렇게 해서 임대료를 더 올려주고 살았잖아. 그럼 이게 위법이냐 아니냐. 이 지금 일단은 국토부의 해석은 넘어서 했으니까 위법이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8년 살고 8년 산 뒤에 딱 가서 뒤통수를 딱 치면 돼. 아이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5%를 넘어서 제가 재계약들을 해드렸네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거 역산해 보니까 제 손해가 어디 보자. 이게 지금 5%를 계산하면 1.05 곱하기 1.05 곱하기 1.05잖아. 3번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 손해를 봤네요. 손해배상 청구해서 8년 뒤에 받아. 그럼 나는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완전 개새끼지. 다 합의해놓고. 그렇지. 그게 가능하다는 거잖아. 이 얘기대로라고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개새끼인지 아닌지는 소송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법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일단은 대법 판례가 나와봐야 할 것 같고 상가엔 이런 일이 되게 흔해. 상가는 9% 상한 제한이 있지만 어제 월세 60만 원이다가 재계약할 때 지금 이 동네 월세 150이다. 다음 달에 올려달라는 경우도 있어. 60이었는데 150인데 한 130만 받을게. 그럼 2배가 넘잖아. 그렇죠. 할래 말래? 안 할래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하고서 바로 계약갱신 거절하고 내보내고 뭐 꼬투리 만들어가지고 하잖아. 근데 아무튼 임대료가 그렇게 더 늘어나겠다고 하더라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여기가 진짜 주변 시세가 150이고 상권이 좋아져가지고 여기가 130에 있으면 이것도 괜찮은 거야 라고 하면 임차인은 계속 그냥 그 가격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실컷 예를 들어 몇 년 해놓고 나서 지금 이제 10년 늘었잖아. 10년 그렇게 있는 다음에 뒤통수 빡 때리면 제가 처음 있을 때 60만 원이었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130, 150, 200으로 10년 임대를 내드렸네요. 사실 60 기준으로 해서 1.09 곱하기 1년 단위였으니까 8번 했으면 제가 이만큼 손해가 발생했네요. 보니까 제가 안 드렸어야 될, 제가 무효인 계약을 해가지고 안 드렸어야 될 월세를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자, 일단 그거 토해내십시오. 내 소송 그때 가서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는 그러니까 뭐가 옳다라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하지만 이게 유효한지 안 한지는 이건 좀 재판 가봐야 할 것 같아.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 임대차 보호법이 특별법인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민법 안에 특별법이라서 제가 법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민법의 가장 최우선 원칙은 당사자 간 합의잖아요. 그거 자율계약 네, 원칙. 당사자가 합의가 안 되는 경우 합의를 만들어주기 위한 기준을 만들어준 거고 그 기준에 적용되게끔 하면 되는 거고 기준이 적용이 안 되더라도 당사자가 오케이 하면 되는 거가 민법이거든. 그러면 결국은 당사자가 그렇게 합의를 해서 30%씩 올려주는 조건으로 해서 계약 행위는 계속했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거 불법이니까 무효다? 라고 얘기하는 이 국토부 관계자가 누굴까? 그러니까 난 국토부의 이 해석이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 중개업소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는 한번 붙어봐야 될 것 같아. 이게 사실 붙어본다기보다는 소송을 가지 않더라도 사전에 법제처나 이런 쪽에 유권 해석을 좀 받아놓으면 훨씬 좀 클리어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국토부에서 혼란을 만들어주고 있으니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원래 답변할 때 보면 완전 나이롱인 경우가 많아. 어제까지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얘기하다가 내일 가서 주무관 바뀌고 아니에요. 저희가 1.9 1 더하기 1은 2에 수렴합니다. 2랑은 다른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 이 만드는 거랑 해석,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도 이해가 되는 게 법률 문장을 이 내용을 구속하기 위해서 문장을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이 문장을 읽어보면 해석하는 결과에 따라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장을 사실 잘못 만든 거지. 그래서 이 바뀌는 경우들이 덜어 있거든요. 자, 근데 왜냐하면 근데 이거는 해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실제 어떻게 적용에 대한 문제인 거니까. 아무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사를 보면서 사실 엉뚱한 데서 갑자기 팍 웃음이 터지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이 논란과 분쟁이 더 가속화되는 이유는 일선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몰라서고 일선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휴가 기간이라 많이 문을 닫아서 그렇대. 그런 도대체 생뚱맞은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누가 그렇게 얘기해? 신문 기사에 이거 보면서 우리가 정부의 무료 행정 지원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거 나태하게 했으니 그래서 요새 단속 나오는 거 아니야? 너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실수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동네 북인 것 같아서 짜증 나는데, 자, 임대차 입법 관련해서 지금 시장의 논쟁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시청자분들한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임대인분들 입장에서는 임대차 3법 관련돼서 현재는 입법 시행되고 있죠. 중개업소 가서 상담하시는 게 맞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가서 상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이걸 좀 더 깊이 얘기를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물려 있어서 사실 제가 방송으로 얘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찾아가셔서 해답들을 보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향후에 한 두세 달 후에는 LH나 SH에다가 그런 거 전담 만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같습니다. 이거를 요새 자꾸 이거저거 시켜요. 내년 6월에 전월세 신고제 또 중개업소 보고 하라고. 네. 결국 그게 되받고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당사자 간의 의무를 규정했다가 그냥 임대차 거래 신고에 실거래 신고 의무도 중개업자.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없으면 당사자. 그렇게 하라고 해서 지금
사실 매우 몹시 많이 피곤한 상황입니다. 나라에서 월급 언제 주나? 네. 자, 아무튼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거 개들이 한다고 또 혼날라. 자, 그런 날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자, 이렇게 시장에 혼란스러운 부분들은 조금 좀 잠재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요새 관련된 내용에서 카페에서도 난리겠어요. 아무튼 나도 네. 머리 아파. 그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혼란 속에서 빨리 벗어나길 바라면서 저희는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덧글에 여러 가지 질문들은 사실 올라왔는데 오늘 대부분의 내용들을 설명을 해서 네,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던지 한 주 쉬자. 뵙던지 휴가 한 주. 특별한 대책이 안 나오면, 정책 발표가 안 나오면, 다음 주 한 주는 휴가 가는 걸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